서초구 고3 수험생 여러분, 서초 홍콩 프로젝트를 위해 여러분과 또 두 번째로 인사드리는 사회탐구 강사 이정입니다. 사실 저는 서초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교사가 돼서 강의를 했던 학교가 세화여고였고요. 그리고 세화여고를 가기 위해서 서문여고를 지나갔었어요. 그리고 세화고 남학생들도 정말 저에게 인사를 잘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서초구에 있는 곳에 제 연구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와 직원들, 연구원들이 함께 서초구에 정말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에게 정말 너무너무 가까운 곳이고, 제 강의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양평과 제주의 별장 말고 실제로 본가가 서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 구민이었어요. 제가 그 서초구청에 갔었는데요. 서초구청에서 이 업무를 봐주시는 분이 제 제자분이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던 기억도 나거든요. 여기까지는 저의 서초 사랑의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또 정말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회탐구 과목이죠. 사회문화, 생활관리, 윤리와 사상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회탐구 암기 꿀팁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이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과로 전향을 해가지고요. 사회탐구를 공부하는데요. 아니, 이과 공부를 하다가, 화탐 공부를 하다가, 사탐 공부를 하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진짜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저는 암기에 취약하거든요. 선생님, 암기 꿀팁 좀 알려주세요. 라고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암기하시나요? 제가 지금부터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은 암기 꿀팁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회탐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도 암기와 이해의 밸런스는 중요하죠. 그런데 사회탐구는 암기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야 이해를 병행할 수 있는 독특한 과목이라서 정말 다른 과목에 비해 암기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사회탐구 과목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도 기본적으로 사회탐구를 이해함에 있어서 용어와 단어를 암기해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특히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는 철학자별 주장을 암기해야 거기다 살을 붙여서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생활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도 각 이론별 핵심 주장을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암기를 할 때 여러분들 그냥 중구난방으로 암기를 하면 암기가 잘 되지 않아요. 암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구조화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들 이를테면 나무에 큰 줄기가 있고 그 나무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사회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어. 이 사회화에 대해서 제사회화, 탈사회화, 얘기사회화, 반사회화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 안에는 또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야. 이렇게 큰 주제를 몇 개로 나눈 다음 거기서 가지치기 하듯이 작은 주제로 쪼개지고 다시 그 안에서 예시와 장단점으로 쪼개지는 방식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의 커다란 백지를 놓고 그 백지 안에 그냥 단순히 나열해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과 다음 개념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그래프로 그리듯이 암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과 도가 사상을 여러분들이 윤리화 사상이나 생활관리에서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유교는 무엇, 불교는 무엇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보다는 동양 사상에는 유불도가 있고 서양 사상에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가 있고 다시 동양 사상의 유교 안에는 고대 유교가 있고 그리고 한나라, 당나라 때 유교가 있고 그리고 송나라 때 유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마인드맵 암기법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백지를 펴놓고 마인드맵을 그려가면서 연결고리를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암기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산발적으로 이 개념, 저 개념이 다 붕붕 떠다니는 것은 암기에서 가장 취약한 공부 방법이고요. 암기를 잘하려면 모든 용어들과 모든 개념들이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얽기 설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다? 구조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암기하는 자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앉아서 공부할 때도 엉덩이를 이렇게 쭉 빼고 앉아서 공부하기보다는 이렇게 빳빳이 서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어떻게까지 공부를 했었냐면 까치발을 들고 서서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암기를 잘하는 방법, 최대한 바닥에 닿는 면적을 줄여라. 그리고 편안한 자세보다는 불편한 자세로 암기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암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노트를 들고 이렇게 노트를 들고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1688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1789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1688년, 1789년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그러면 안 돼요. 타인에게 공부를 방해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혼공하는 시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방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말로 중얼중얼하면서 여러분의 감각을 여러 개를 활용해서 암기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자, 암기 잘하는 법. 첫 번째가 뭐였죠? 구조화하라. 두 번째가 뭐였죠? 몸이 바닥에 닿는 면적을 줄여라. 가급적 불편한 자세로 공부해라였죠. 세 번째는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라입니다. 눈으로만 보고 암기하는 것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얼중얼 대면서 암기하는 게 암기가 더 잘 되고요. 눈으로 보고 중얼중얼 대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써가면서 암기하는 게 암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소형 칠판 같은 걸 하나 구매해 보세요. 클 필요가 없어요. 화이트보드여도 괜찮아요. 아니면 펜시점에서 파는 블랙보드여도 괜찮아요. 정 아니면 스케치북에 매직으로 써도 괜찮아요. 직접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직접 판서하면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어떤 제자도 있었냐면요, 직접 칠판을 사고, 그리고 제가 쓰는 분필 있거든요. 흰색, 노란색, 빨간색 분필을 자기가 직접 구매해가지고 분필 홀더에까지 껴서 제가 필기하는 걸 그대로 칠판에 적듯이 저를 성대모사하면서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교육학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암기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탐구 공부를 암기 때문에 못하게 되기를 바라진 않거든요. 암기가 제일 재밌고 즐겁고 나의 도전의식을 자극하고 나의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그런 공부였으면 좋겠거든요. 지금까지 암기 때문에 고민했던 학생분들, 제가 방금 얘기했던 방법들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서초구 홍콩 프로젝트와 함께 첫째, 구조화한 암기. 둘째, 바닥에 닿는 면적을 줄여서 하는 암기. 세 번째, 여러 가지 감각을 활용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해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손으로 써보는 그런 공부.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선생님을 성대모사하면서 그 선생님이 수업하는 방식 그대로 수업 재연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따라할 수 있는 선생님은 누군가요? 그 방식 그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버여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여도 괜찮으니까요. 그게 그 말인가? 그분들의 말투를 따라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면 암기를 정말 재밌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화학 선생님께서 사투리를 쓰시면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자, 봐라. 이거 석유를 증류했어. 뭐가 나와? 뭐 이렇게 강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류, 경류, 중류, LPG 뭐 이런 거 나오는 것을 막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수업 중에 그 선생님을 성대모사하면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다 보니 제 과목이 아닌 과탐 과목의 화학인데도 그 부분을 잘 암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물며 저를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 이를테면 여기서는 공자가 중요해 뭐 이런 말투 그대로 따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꿀팁 암기법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선 첫 번째 내신 고득점 비법, 두 번째 암기 비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사회탐구 학습법에 대한
꿀팁을 세 번째 강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 만나요.